오늘 영상에서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배움이 의도된 반복은 성장을 이끈다. 안녕하세요, 성장학원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제자리 걸음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매일 시간을 쏟고 뭔가를 하고 있긴 한데도 성장은커녕 제자리에 머무는 듯한 느낌.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사실 우리는 종종 노력이라는 말에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 정말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까요? 노력은 중요한 덕목이지만 반복이라는 허울을 쓴 비효율적인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배움 없이 무조건 반복만 한다면 그건 발전이 아닌 정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변화가 없는 이유, 그리고 변화 없는 노력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배움이라는 본질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잘 되겠지. 하지만 이 말은 때때로 우리의 현실을 가리고 있는 환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학생이 하루에 10시간씩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성적은 늘 제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분명 많은 시간을 투자했지만 그 시간 속에는 의미 있는 배움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답을 분석하지 않고 이해 없이 암기만 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방식으로는 아무리 오래 앉아 있어도 실력은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부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라고 말하지만 그 노력이 정말 성장을 향하고 있는지를 따져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즉, 단순히 많이 한다고 해서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의미 없는 반복은 익숙함만을 남기고 결과는 어제와 다르지 않게 됩니다. 노력이라는 이름으로 안주하고 있진 않은지 지금 한번 돌아봐야 할 시점인 것이죠. 사실 반복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반복을 통해 익숙해지고 일정 수준의 능숙함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한데요. 바로 반복 속에서 배우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죠. 배움 없는 반복은 단지 습관만을 강화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할 때 잘못된 자세로 100번을 반복하면 그 잘못된 자세가 몸에 더 깊이 새겨집니다. 시간은 들였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부작용이 되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문제를 틀리면서도 왜 틀렸는지 분석하지 않는다면 뇌는 그저 같은 실수를 명확하게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뇌는 효율을 좋아해서 반복되는 행동을 자동화시키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문제는 그 자동화가 잘못된 방식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틀린 방식에 익숙해지고 만다는 점입니다. 결국 배움 없이 반복하는 습관은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로 변질되게 되고 그럴싸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실수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배우며 반복했는가입니다. 사실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기도 합니다. 성장을 위해선 실수에서 배우고 새로운 걸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배움을 등한시하며 똑같은 반복만을 고집합니다. 왜일까요? 처음에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배움의 시간은 줄어들고 배움이 귀찮아지며 심지어는 가치가 낮은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즉,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더 배울 것이 없다라고 무의식적으로 단정 짓는 것이죠. 대신 편안한 단순 반복적인 행동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물론 단순 반복이 꼭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요. 그 반복이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 간혹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움이 없는 행위는 그 방향이 옳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더욱이 배움 그 자체에서 오는 보상은 느리고 추상적인 반면 단순 반복 행위, 예를 들어 블로그 글 하나를 업로드하는 일은 다소 즉각적인 성취감을 제공합니다. 즉, 블로그 글 하나 더 올렸다는 사실만으로도 도파민이 분비되고 우리는 그 짧고 다소 빠른 보상에 점점 더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 결과 갈수록 배움에는 소홀히 하고 즉각적인 보상을 주는 행위에만 치중하게 되는데 이는 오답 노트를 하지 않은 채 기출문제만 반복해서 푸는 것과 같은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배움이 불편하고 낯설며 때로는 자존심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곧 내가 무언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인데요. 그리고 그 인정은 생각보다 많은 용기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반면 익숙한 반복은 편안합니다.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어도 반복할수록 익숙해지고 특별히 고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게다가 반복이라도 행동이라는 것을 하고 있기에 나는 노력하고 있다는 자기 위안을 제공하여 더더욱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살펴보면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 당연히 실수가 따르기 마련인데 이 실수를 두려워한 나머지 우리는 실패 없는 안전한 루틴 속에만 머물려 하고 결국 새로운 배움을 포기한 채 예전 방식만을 되풀이하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는 편안함을 선택한 대가로 배움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반복되면 될수록 점점 더 배움에 대한 저항감은 커지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을 거부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맙니다. 저도 언제 가장 성장을 했냐 돌이켜보면 의미 없는 단순 반복적인 행동을 잠시 멈추고 배움을 의식적으로 갈망하고 쫓은 후에 그리고 다시 반복적인 행동을 이어갔을 때 성장과 도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배움이 없는 단순한 반복이 발전을 막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그 해답은 바로 의도된 반복, 즉 배움을 동반한 반복에 있습니다. 의도된 반복이란 단지 같은 행동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매 회차마다 목적을 가지고 피드백을 반영하며 점진적인 변화를 계속해서 시도하는 반복입니다. 예를 들어 피아노 연습을 할 때도 같은 곡을 반복하되 이번에는 손가락 힘 조절에 집중하자, 이번에는 박자 정확도를 높이자, 이런 식으로 초점을 바꾸며 연습하면 같은 반복이라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런 반복은 결국엔 질적인 성장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뇌는 단순 반복이 아닌 차이를 감지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더 빠르게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피드백. 내가 놓친 부분은 무엇인지 제3자의 시선으로 점검받는 습관을 들이세요. 두 번째, 기록과 점검. 같은 일을 반복하더라도 매번 무엇이 달랐는지 기록하며 점검하면 성장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반복적인 루틴의 학습 포인트를 삽입. 매 반복 전에 오늘은 무엇을 개선할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처럼 반복 속에 배움을 의도적으로 심어두는 것, 그것이 진짜 의미 있는 노력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의식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배움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반복은 당신을 어디로 이끌고 있나요? 이 질문에 고민이 되신다면 여러분의 지금의 노력은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노력은 단순히 열심히 한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노력은 방향과 배움이 담겨 있어야만 비로소 성장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같은 자리를 돌고 있으면서도 그저 땀을 흘렸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제자리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선 똑같은 방식의 노력을 멈추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노력을 다시 정의할 때입니다. 반복하되 배우고 실수하되 수정하고 느리더라도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장은 운이 아닙니다. 성장은 방향 있는 배움의 결과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당신의 노력이 진짜 성장을 향하도록 평소에 하던 똑같은 행동이더라도 매 순간 의도된 배움을 떠올리며 시작하세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